안녕하십니까, 유소열 교수입니다. 고전시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수능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릴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고전시가를 배울 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패턴을 암기하며 공부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고전시가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그 틀 안에서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시가는 인간의 감정과 철학을 담아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깊이 있는 문학입니다. 이제부터 고전시가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만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문학으로서 고전시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보시죠. 2021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어진 지문은 정철의 3인곡의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선지 5번입니다. 5번 선지에 있는 염량은 현대식 표기로는 염량이고 더위와 서늘함을 뜻합니다. 가는 듯 고쳐온다는 건 금방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너무도 빨리 바뀐다는 뜻입니다. 임과의 재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화살같이 빨리 흐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화자의 심리적 시간 차원에서는 지연이 아니라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봐야 하는 거죠. 축약을 지연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바람에 그 자체로 모순된 진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정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철은 사실 문제적인 인물이죠. 관직 생활의 초기에는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선조가 등극하면서 편애에 가까운 신임을 받았는데 서인의 영수로서 당쟁의 중심에 서 있던 그는 워낙 급진적인 성격이어서 한쪽에서는 강직한 군자라고 칭송받았지만 반대편에서는 독선대마왕, 희대의 아첨꾼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았죠. 20대 후반에 관직에 진출한 이후 생을 마칠 때까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낙향한 것이 4차례, 그리고 유배 생활 경험이 한 번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84년 정철이 49세가 되던 해에 그의 동반자였던 율곡 이이가 죽자 수세에 몰리기 시작해서 결국 그 이듬 해에 동인의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담양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은 작품이 바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입니다. 그의 인간됨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문학적 재능 하나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철을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는 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비유와 상징, 여성적 목소리, 자연물과의 교감 등등이 작품의 깊이와 높이를 두루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그의 대표작인 사미인곡이야말로 이런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미인곡은 전남 담양에서 3년째 응가하던 시절 임금이 다시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지은 작품입니다. 강직했다는 그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임금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뜻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작가는 한양에 있는 선조 임금을 천상의 옥황상제로, 담양에 내려간 자신을 지상으로 내쳐진 선녀로 설정하여 그 정계 복귀의 간절한 꿈을 절절한 목소리로 읊었던 것입니다. 담양에서 응가하면서 한양으로 복귀할 때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이 불타는 투지의 인물에게 하루하루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 벌써 3년이 됐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만일 5년의 기약을 두고 그때를 기다렸다면 정반대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니 아직도 3년밖에 하고 느꼈겠지요. 그러나 기약이 없었기에 하루하루는 더디게 흐르는 시간이지만 3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시간이라는 시간의 이중성을 겪었을 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양에서 임금과 함께 정사를 펼쳤던 그 시절은 바로 엊그제인 듯 여겨졌을 것이고요. 감히 표현은 못했지만 왜 안 불러주시나 하며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원망의 이면에는 홀로 떨어져 나이만 먹고 있는 처지에서 비롯되는 조바심이나 불안감과 같은 비관적 정서도 엿보이는 거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선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개념의 시간은 지상의 모든 공간에서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속도로 흐릅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시간을 어떤 일에 쓰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다르지요. 인간 심리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시간은 인간의 삶을 정면으로 다루는 문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그 자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여러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이나 인생 무상을 깨닫기도 하고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여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하자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며 삶의 유한성을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인지신경과학자인 에른스트 파펠에 따르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은 4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지속 혹은 시간 간격인데 하나의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이고, 둘째는 시간의 차례로서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선후관계에 맞추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거와 현재로서 우리는 대부분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삼위인국의 화자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3년입니다. 그리고 님을 모셨던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님과 떨어져 있는 현재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까요? 그러면 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그 시간은 엊그제처럼 가까이 느껴지는데 님과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홀로 지내는 현재의 이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 또한 늙어가는 변화가 있으니 그로부터 조바심이 생기고 혹시라도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지 못한 채 인연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겼겠죠. 아마도 작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과거의 님을 잘못 모셔서 미움을 받아 현재 이별한 상태이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 더 늙어가다 보면 다시 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지요. 시간은 하루, 한 달, 한 해 등을 주기로 반복되는 순환성도 있지만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흘러가는 시간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가역성이 있는 거죠. 정철이 삼위인국에서 보여준 기다림과 불안은 시간의 불가역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철이 삼위인국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겪어보았는가? 그때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당신에게 과연 무엇이었던가? 망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속삭임이었던가? 아니면 불안감과 두려움마저 망각의 늪으로 이끌어주는 위안의 손짓이었던가? 저는 삼위인국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렸을 테지만 시간의 힘, 시간의 역할을 둘러싼 그 모든 질문은 결국 우리 삶의 이치를 깨닫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